제가 법무부 장관 당시에 김진주 씨의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입니다. 오늘 제가 한동훈 의원님을 보게 된 이유는 보안 수사권 폐지와 관련해서 그리고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과연 범죄 피해자들의 말을 듣지 않고 지금 진행되는 이 흐름이 과연 옳은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사실 이 핵심 당사자인 범죄 피해자를 제외하고 지금 논의되는 이 명제 자체가 참과 거짓으로 나눌 수 없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보안 수사권이나 검찰 개혁과 관련된 어떤 기사들이 나온 지가 한 1년이 된 것 같은데요. 그 사이에 어떤 누구도 범죄 피해자에 대한 보완이나 대책 강구를 한 분을 한 번도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 지점에서 저는 피해자로서 많이 화가 나고 그때의 그 아팠던 시련을 생각을 하면 다른 분들이 힘이 없을지언정 제가 지금 회복을 잘한 입장에서 이 목소리를 내야겠다라는 생각으로 이 간담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렇게 용기 있게 나서준 김진주 님이 겪었던 그 사건도 사실 지금 있는 장윤기 사건에는 좀 비슷한 면이 있어요. 경찰 단계에서는 그냥 단순한 우발 폭행 같이 됐었죠. 그게 상해 사건으로. 사실 뒤에 이렇게 따라와서 뒤에서 진짜 뭐 말도 안 되는 폭력을 가한 것이었잖아요. 단순하게 그냥 뭐 어떤 다른 나쁜 목적, 불순한 목적이 없는 폭행 상해 이런 걸로 됐었다가 나중에 보안 수사가 좀 되면서 그게 실제로는 성폭행 목적의 대단히 강한 강도 높은 폭력이었다는 점, 그것이 드러나서 실제로 형량이 많이 늘어났죠. 그런데 지금 이렇게 보안 수사권 자체가 폐지된다면 당초 경찰이 했던 그 수사 내용으로 진행될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게 사람이기 때문에 한 사람이 실수를 하면 다른 사람이 이거를 보완할 수 있는 그런 대책이 있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없어서 못하는 것과 있는데 안 하는 것, 사실 이런 문제도 사실 생각을 하고 싶지가 않고요. 저희는 질 높은 수사에 대한 게 중요한 것보다 양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피해자의 회복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런 식의 수사 업무에 종사해 보면 그 기관 자체가 대단히 사악하고 나빠서가 아니라 기관 자체의 어떤 자존심을 지키려는 그런 관성이 작용해요.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어떤 방향으로 자기가 판단했는데 그게 새로운 그걸 뒤집을 만한 뭐가 드러나면 자꾸 자기 입장을 고집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검찰도 마찬가지예요. 제 말은 검찰이 우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 아니라 양쪽이 서로 견제하게 해야 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보안 수사권이 기소되는 전제로만 생각하시는 분도 있는데 보안 수사가 안 되면 경찰 단계에서 그냥 무혐의로 끝나는 사건들이 속출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찰은 완전히 견제받지 않은 권력이 되는 것이죠. 검찰만 하더라도 기소를 하게 되거나 그러면 법원에서 판단을 받고 심지어는 무혐의 결정을 하거나 불기소를 하더라도 재정 신청 등을 통해서 법원에서 견제를 받거든요. 지금 민주당이 만드는 세상에서 경찰의 수사 독점을 견제할 방식은 없습니다. 근데 그것이 경찰이 무능하고 사악해서 문제가 아니라 이런 시스템이 되면 인간의 본성상 장윤기 사건이나 우리 김진주 씨가 겪었던 초반에 있었던 그런 일들이 속출할 수밖에 없어요. 김한규 의원인가요?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던데요. 보안 수사권이 있어도 장윤기 사건은 있었다. 그러니까 보안 수사권은 없어도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정말 큰 말장난입니다. 보안 수사권이 없어지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장윤기 사건, 더 많은 김진주 사건이 날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것이 더 드러나지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을 조작하고 싶은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들키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갖게 되면 이런 일은 더 많아지겠죠. 저는 이렇게 비유합니다. 편의점에 경비원이 있어도 절도 사건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러니까 경비원이 없어도 된다라는 건 다르죠. 그 사건이 일어나는 빈도와 피해 정도에서 심각하게 차이가 나게 될 것이거든요. 저는 이 문제에서는 이 보안 수사관이 있었을 때 장윤기 씨 같은 사건이 속출할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다가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이걸 왜 없애는 건지에 대한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이 없애는 것이 민주당과 일부 민주당 극성 지지자들의 복수심을 채워주는 효과는 있을지언정 이것이 피해자와 국민을 더 안전하게 하는데 일이라도 도움이 됩니까? 이게 도움이 되실 것 같으세요? 저는 사실 이 사안이 힘 있는 피해자들에게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같이 힘없는 피해자, 변호사 선임비를 300만 원을 24개월 할부로 끊는 그런 힘없는 피해자는 사실 경찰 단계에서 이렇게 회복할 시간도 주어지지 않은 채 이 수사에 전념을 해야 된다면 과연 피해자가 멀쩡히 회복할 수 있는 나라가 될 건지 저는 굉장히 우려스럽습니다. 변호사 선임비를 어떤 단계에서 변호사를 선임하셨어요? 저는 그 재판 기록 열람이 안 되고서부터 하긴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원래대로라면 국가가 피해자를 위해서 고용한 검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런데 그 일이 제대로 되지 않았던 것이고 앞으로는 아예 이런 가능성조차 없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김진주 씨를 대단하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피해자로서 이렇게 나서서 이렇게 의지가 강한 피해자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대부분의 사람이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만약에 보안수사권이 없어지고 이런 일을 당하게 되면 그냥 체념하고 포기하게 될 겁니다. 왜 대한민국이 2026년에 이런 나라로 가야 합니까? 저는 이 점을 국민들께서 깊이 헤아려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민주당에게도 경고합니다. 이건 민심에 큰 위반을 가져올 겁니다. 전국에 김진주 씨 같은 피해자들이 많고 그리고 국민들 모두는 이런 피해자가 될 수도 있는 입장에 있는 겁니다. 이런 피해자들과 국민을 적으로 돌리고 장윤기 같은 살인자의 편에 설 것인지 민주당은 좀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우리 김진주님은 어떤 정치적인 분은 아니에요. 그리고 제가 처음에 저랑 뵀던 것도 왜 이렇게 제대로 못하냐 이런 식의 저한테 힐난을 하면서 시작됐던 관계였는데 그렇지만 우리가 지향하는 점은 분명합니다. 피해자가 아니라 국가가 범죄와 맞서는 나라. 그것을 지금 민주당이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걸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우리가 이런 변화들로 인해서 피해자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해자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되는 시대에 살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누가 이런 상황에서 구속기간이 줄어들고 조건부 석방이 되고 그런 사회는 전혀 피해자 편이라고 할 수 없죠. 그래서 나라에게 묻고 싶습니다. 나라는 가해자 편인지 피해자 편인지.